비행기 안 은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이 빠듯하게 예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녀는 미리 객실을 점검했어요. 오늘 비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특별 요청 손님들부터 챙겨주세요. 은주가 동료 승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순간 퍼스트 클래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저기 1이네요. 다른 것도 확인해 보세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퍼스트 클래스로 향했어요. 벨을 누른 승객은 어깨를 딱 벌린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보며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고 은주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아, 네. 와인 한 잔 부탁드려요. 레드와인으로요. 어떤 종류의 레드와인을 원하세요? 오늘 카베르네 소비뇽과 멜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승무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걸로 마실게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은주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37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색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끌림이었어요. 그렇다면 카베르네 소비뇽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의 기내식과 잘 어울립니다. 와인을 따라주는 동안 은주는 그의 명함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민호 마이너스 코스메틱 인터내셔널 해외 수출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시나 봐요? 민호는 놀란 듯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명함이 보여서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베이징에서 화장품 박람회가 있어서 가는 길이에요. 승무원님도 화장품에 관심 있으세요? 당연하죠. 우리 직업상 피부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은주는 업무 중임에도 민호와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그는 유머 감각도 있고 지식도 풍부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질문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은주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은주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호텔로 향했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다시 민호를 만났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뵙네요. 같은 호텔이었군요. 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은주는 약간 당황했지만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우리 항공사는 항상 이 호텔을 이용해요.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식사 어떠세요? 제가 베이징에 자주 와서 괜찮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승객과의 사적인 만남은 회사 규정상 좋지 않았지만 이미 비행은 끝났고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글쎄요. 좋아요. 내일 저녁 7시에 로비에서 만날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그 후로도 이어졌습니다. 은주가 국제선 비행을 할 때마다 민호의 출장 일정과 맞춰보았고 여러 도시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갔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 산책하던 중 민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주 씨, 사실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은주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비행기에서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비행 일정을 알아보고 일부러 같은 비행기를 탔던 거예요. 은주는 충격과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우연이 사실은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의 진심을 느끼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다니. 놀랍네요. 민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37살의 나이, 이미 결혼은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사랑이 혼란스러웠어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상했고 은주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해 주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민호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회피하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민호 씨 가족은 어떠세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이런 질문에 민호는 항상 간략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세요. 어머니는 거기서 행정일을 돕고 계시고요. 둘 다 바빠서 자주 연락하진 못해요.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은주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가족과의 관계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반년의 연애 끝에 민호가 청혼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건네며 그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호의 가족 배경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또 그녀의 직업이 결혼 생활과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요. 부모님도 당신을 좋아하실 거예요. 물론 처음엔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에 은주는 안심했고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결혼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상견례였습니다. 은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민호의 부모님이 사는 도시로 향했어요. 고급 승용차로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가 부모님 댁이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호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민호의 어머니였어요. 어서 오세요. 드디어 민호가 좋아하는 분을 만나게 되네요. 겉으로는 환영하는 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은주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민호의 아버지도 나와 인사했어요. 그는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예의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시어머니가 차를 내우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은주 씨는 몇 살인가요? 올해 37살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민호보다 3살이나 많으시네요. 은주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미소를 유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업은 승무원이라고 들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하실 건가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질문을 이어갔어요. 교회는 다니세요?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종교에 관한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 특별히 다니는 종교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가족은 3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모두 참석하죠. 결혼하면 당연히 은주 씨도 함께 다니셔야 할 텐데. 은주는 민호를 바라봤지만 그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집안에 시집 오려면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가 됐을 테니 식탁으로 옮겨볼까요?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의 질문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은주의 가족 배경, 학력, 심지어 전 연애 경험까지 캐물었어요. 은주는 정직하게 대답했지만 매 답변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주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예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혼자 사세요. 교사 가정이었군요.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라 좀 다르네요.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 말에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침묵했고 은주는 점점 더 외롭고 무기력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시어머니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주 씨는 우리 아들의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이도 많고 종교도 없고. 하지만 아들이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네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민호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중요한 건 가문과 배경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하시려면 몇 가지 조건은 지켜주셔야 할 거예요. 어떤 조건인가요? 우선 결혼 후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충실하셔야 해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나오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가지셔야죠.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하니까요.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를 사랑했기에 완전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금세 표정을 바꿨어요. 민호야, 은주 씨랑 좋은 이야기 나눴단다. 결혼 준비 잘해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주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부모님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를 몰아붙일 때.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은주는 의심스러웠지만 민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억누르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일단 해보죠. 하지만 내 직장은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민호는 은주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가요. 그렇게 은주는 불안한 예감에도 불구하고 민호와의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린 지 석 달, 은주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야 했고 주중에도 각종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교회 권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꼭 참석해야 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아프다고? 기도하면 나아질 거예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권사님들 모임에 빠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결국 은주는 억지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권사님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은주를 불신자 출신 며느리로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은주 씨, 아직 임신 소식은 없나요? 우리 교회 딸들은 보통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져요. 한 권사님의 말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아직은 준비 중이에요. 그런 건 준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권사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은주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민호는 출장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을 비웠어요. 연락도 종종 끊겼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미안해요. 해외 바이어와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민호의 변명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은주가 물어봐도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어요.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민호의 동료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중이었어요. 아, 은주 씨. 민호 씨 아내 맞죠? 네, 맞아요. 혹시 전 정부장 아내예요. 지난번 회식에서 뵌 적 있어요. 은주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호 씨 요즘 중국 출장 많이 가시죠? 우리 남편도 같은 팀이라 고생이 많아요. 은주는 놀랐습니다. 민호는 중국 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네, 많이 바빠요. 집에 돌아온 은주는 민호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 속에서 중국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난주 민호가 회사 회식이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민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도 늦었네요. 응, 회사에 일이 많아서. 중국 출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정 부장님 부인을 만났어요. 중국 출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요. 요즘 중국 시장이 중요해져서 자주 가야 해요. 은주는 더 묻고 싶었지만 민호의 방어적인 태도에 포기했어요. 점점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은주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환갑을 맞아 대규모 잔치가 열렸습니다. 교회 관계자들, 병원 동료들, 친척들까지 100명이 넘는 손님이 모였어요. 은주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로 분주했습니다. 은주야, 이 음식 왜 이렇게 짰니? 교회 목사님께서 싱겁게 드시는 걸 몰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은주는 참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준비할게요. 행사가 시작되고 은주는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민호는 아버지 옆에서 축하객들과 대화하느라 바빴고 은주를 돕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은주를 불렀어요. 이리 와봐. 목사님 테이블에 음식 더 갖다 드려. 은주는 쟁반을 들고 목사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때 실수로 목사님 옷에 국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은주가 급하게 냅킨을 가져왔지만 이미 옷은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실수를. 목사님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은주에게 폭발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됐어?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처음부터 내가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했잖아. 우리 아들 덕에 먹고 사는 주제에 예의가 없어. 그 말에 은주도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민호 씨 덕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해서 제가 일 그만둔 거잖아요. 이제 와서 돈 타령이라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그때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진정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내 마누라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봐.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해서 미안하다. 민호는 은주에게 사과하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은주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결혼 후로 계속 무시당하고 종교 강요받고. 이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은주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미쳤어요? 어떻게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왜 항상 부모님 편만 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주 씨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은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칠 동안 중국 가야 해요. 그동안 부모님께 잘 사과드려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떠난 후 그녀는 민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책장 뒤편에서 숨겨둔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과 계약서가 나왔어요. 통장에는 거액의 입금 내역이 있었고 계약서에는 샘플 수출 컨설팅 계약 해외 거래 3억 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가 회사 일 외에 다른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녀는
옛 직장 동료인 현주에게 전화했어요. 현주야, 혹시 코스메틱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알아? 응, 큰 화장품 회사지. 왜? 민호가 거기서 일하는데. 요즘 뭔가 이상해. 혹시 그 회사 상황 알아볼 수 있을까? 현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그 회사 최근에 문제 있다고 들었어. 회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나? 내부 수사 중이라던데.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호가? 고마워, 현주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은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면 그건 범죄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조사해봐야 했어요. 은주는 이틀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민호의 서류를 발견한 후 그녀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어요.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현주에게 다시 물어볼까? 아니, 너무 위험했어요. 대신 은주는 인터넷 검색으로 코스메틱 인터내셔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회사는 새로운 화장품 라인 출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 정보가 유출된 거라면 은주는 민호의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계약 상대방은 글로벌 뷰티라는 중국 회사였습니다. 검색해보니 최근 급성장 중인 중국 화장품 기업이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주였어요. 은주야, 내가 물어본 회사건. 내 친구가 거기 인사팀에 있거든. 얘기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해. 회사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됐대. 내부 수사 중인데 해외 영업팀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대.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해외 영업팀이라고? 응. 아마 내 남편도 조사 대상일 거야. 조심해. 통화를 마친 은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호가 정말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것일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결심했어요. 민호의 노트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어요. 이메일함에서 글로벌 뷰티로 검색하자 여러 메일이 나왔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어봤어요. 샘플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추가 거래 진행하겠습니다.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에는 코스메틱 인터내셔널의 로고가 있는 기술 문서였어요. 은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민호는 회사 기밀을 해외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급히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벌써 돌아왔네요. 민호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회의가 일찍 끝나서. 은주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어요.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그녀는 다음 행동을 고민했어요.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동의했어요. 그래요. 일찍 들어올게요. 은주는 하루 종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식탁에 간단한 요리를 차렸어요. 민호가 돌아왔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민호 씨, 이 계약서 뭐예요? 그녀는 발견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에요. 은주 씨가 이해하긴 어려울 거예요. 정말요? 글로벌 뷰티와의 계약은 회사에서 아는 일인가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 물건을 뒤졌군요. 당신이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랬죠. 이게 뭐예요?
당신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거예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이건 잠깐의 실수였어요. 이 일만 잘 넘기면 우리도 편해질 거예요. 3억이나 받았어요. 당신이 원하던 큰 집도 살 수 있고.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고 있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그건 범죄라고요. 회사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알아요? 다들 그렇게 해요. 이 업계에선 일반적인 일이라고. 은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일 아침 회사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호의 표정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가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민호는 은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어요.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늦었어요. 이미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어요. 은주는 민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스메틱 인터내셔널 보안팀에 연결해 주세요. 몇 분 후 은주는 모든 사실을 보안팀에 알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호를 의심하고 있었다며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주는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자세한 진술을 했어요. 경찰은 곧바로 민호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민호의 체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코스메틱 인터내셔널 해외 영업팀장, 기업 기밀 유출로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은주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고발했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민호 씨가 저지른 일은 범죄예요. 회사에 큰 피해를 줬어요. 뭐? 내가 우리 아들 뒷조사까지 한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널 데려왔어.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이게 내가 보답하는 방식이니? 은주는 참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당신 아들은 처음부터 썩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이 모렴치한 여자, 당장 집에서 나가. 그 집은 우리 아들 명의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짐 챙겨. 당장 나가.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내일 아침에 나갈게요. 시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다니. 내가 우리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시아버지가 떠난 후 은주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모은 것이 별로 없어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2개에 필요한 물건들만 넣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은주는 새벽녘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친구 현주의 집으로 향했어요. 은주야, 뉴스 봤어. 괜찮아? 현주가 문을 열며 은주를 껴안았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필요한 만큼 있어. 은주는 고마움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현주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다음 날 은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김 씨의 경우 남편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겁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은주는 구치소에 있는 민호를 면회했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왜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받으러 왔어요.
은주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서류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민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미안해요, 은주 씨.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은주는 대답 없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이제 작은 필라테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 그녀는 전부터 관심 있던 필라테스 자격증을 땄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코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해 볼 거예요. 은주는 10명의 회원들을 지도하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의 어둡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뉴스 봤어? 아니, 무슨 뉴스? 민호가 오늘 재판 끝났대. 3년형 선고받았어.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의 소식을 들은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그래, 그런 줄도 몰랐네.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민호 부모님, 교회에서 완전히 쫓겨났대. 아들 범죄의 교인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니까 권사직도 박탈됐대.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봐. 전화를 끊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좁았지만 그녀에겐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오늘로 이혼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작이었다. 혼자가 되어 비로소 나를 찾았다. 글을 쓰면서 은주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성장했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원으로 향하는 길에 은주는 커피숍에 들렀어요. 커피를 기다리다 우연히 뒤에 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정은주 씨 아니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은주는 놀랐어요. 대학 시절 선배였습니다. 아, 민석 선배.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요?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은주는 학원으로 향하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에 도착하자 회원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은주는 마음을 가다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은주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쳐들어왔어요. 마치 은주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